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 경북지부 조직국장 신동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경북 학비 길라잡이 우리 2023년 기준으로 학교 비정규직 임금과 복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교 비정규직 임금 체계, 우리 현재 경북교육청 기준입니다. 정확하게 전국적인 기준은 아니고 경북교육청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체적인 표입니다. 올해 기본급 올랐고 근속상은 작년 그대로고 급식비하고 위험수당하고 명절휴가비 정기사회금 맞춤 복지가 조금씩 올랐죠. 올해. 자, 기본급을 보면 기본급은 여기 보시면 교육부 및 교육청 급여체계라고 요새는 불립니다. 애초에는 교육부 보수체계라고 불렸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는 교육부가 급여체계를 만들었어요. 교육청들이 만든 게 아니라. 그래서 교육부 보수체계라고 하다가 지금 이름을 바꿨어요. 왜 바꿨겠습니까? 이제 교육부하고 17개 시도가 전체적으로 같이 집단 교섭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청들도 이제 이 급여체계에 자기들이 만들었다라는 걸로 이렇게 교육부 및 교육청 급여체계라고 불리는데, 여기 보시면 1유형이 있고 2유형이 있습니다. 이게 왜 나눠져 있냐면 애초에도 이렇게 나눠져 있었거든요. 급식실에 정확하게 보면 영양사가 있었고 그 조리사, 조리원이 있잖아요. 거기 영양사는 1유형이었습니다. 여기도 영양사가 1유형인데 1유형은 교사 비교직군입니다. 교사들 기준. 2유형은 공무원 비교직군입니다. 지금도 보면 교원 호봉표하고 공무원 호봉표가 달라요. 교원이 임금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렇게 만들어진 것밖에 없어요. 여기 보시면 얘들은 단일임금 체계, 우리가 요구하는 단일임금 체계에 대해서 얘들도 동의를 합니다. 임금 체계를 이제는 맞춰야 된다. 예전에 처음으로 1유형, 2유형이 있을 때 1유형의 교사 비교직군에 영양사하고 여기 적혀 있나? 아, 여기 있네. 도서관 지원사. 전국적으로는 사서라고 하는데 영양사 사서만 1유형이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막 다 들어와 있어요. 2유형도 사실 많지 않았는데 지금 많이 들어와 있어요. 얘들은 이렇게 1유형, 2유형으로 단순화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단일임금 체계는 뭡니까? 전체 똑같이 하자는 겁니다. 1유형, 2유형도 없애고 하나의 유형으로 하자는 게 우리의 단일임금 체계의 이야기인 겁니다. 얘들이 얘기하는 단일임금 체계는 1유형, 2유형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단일임금 체계는 하나의 유형이다. 하는 거. 그래 보시면 올해 정액으로 둘 다 5만 원 올랐습니다. 조리사 같은 경우에는 똑같이 2유형입니다. 여기도 이거 경북교육청이 올해 임금 계속 체결되고 내려준 공문 내용입니다. 정확하게 공문에 있는 내용을 따온 겁니다. 여기도 보시면 2유형이고 면허수당이 기본급의 5%가 가산되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그거를 가산해서 기본급에 산입한 겁니다. 전국적으로 이렇게 주는 데는 7군데밖에 없어요. 10군데는 기본급 똑같이 주고 별도의 수당으로 줍니다. 하여튼 그런 상황이다. 자, 근속수당은 작년, 이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경북교육청 노무관리 길라잡이에 나오는 자료입니다. 교육부 및 교육청 공통임금체계 유형자 중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수당은 이런 사람들 중에 15시간 이상자한테 준다.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근속수당 같은 경우에는 방학 중에 전액 지급이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방학 중에 전액 지급. 애초에 근속수당이 만들어질 때는 그냥 전액 지급이었어요. 네 글자였는데 이제는 바뀌었어요. 방학 중에 전액 지급. 왜 이걸 바꿨냐고 하면 이 새끼들이 한 2, 3년 운행하다가 갑자기 바꿨어요. 갑자기. 우리도 몰래 바꿨더라고. 이걸 왜 바꿨겠습니까? 학기 중에 임금을 빼려고 바꿨습니다. 무급병가 쓰거나 이럴 경우, 예전에는 그때는 근속수당은 다 줬어요. 가족수당하고. 근데 지금은 다 빼고 있어요. 학기 중에 빼려고 야들이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휴업 들어가잖아요. 예전에는 휴업수당에서 근속수당은 제하고 휴업수당을 정해서 줬는데 지금은 넣고 주잖아요. 그런 것들이 요 문구가 바뀌면서 바뀌었다. 하여튼 기억하시면 이거는 방학 중에 전액 지급이다. 근속수당은. 근속수당 표는 이렇게 있습니다. 경력 산정일은 3월, 9월이다. 올해 차세대 나이스가 도입된 거 잘 모르시죠? 나이스 잘 모르시니까. 하여튼 저도 잘 모릅니다, 사실. 나이스, 차세대 나이스, 4세대 나이스가 도입됐대요. 얘들 보고 우리가 계속 요구했던 거는 매월 해야 되지 않겠냐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2017년도 이후는 다 3월, 9월에 입사합니다. 교육청이 뽑으니까. 그전에는 학교에서 뽑았기 때문에 4월에 들어오신 분도 있고 심지어 3월 2일 날 들어오신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3월 1일로 했는데 3월 5일, 3월 6일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거의 어떻게 보면 5개월 정도가 경력을 인정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런 분들 때문에 매월 하자고 했고, 야들이 차세대 나이스 도입되면 하겠다 했는데, 올해는 그래서 이제 요구를 해가지고 매월 하는 걸로 좀 해봐야 되겠죠. 지금은 3월, 9월이기 때문에, 3월 이후 입사자는 9월에 올라가고, 9월 이후 입사자는 3월에 올라가고, 뭐 이렇게 몇 개월 정도가 지금 어떻게 보면 경력을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자, 그 근속수당 전임 경력 인정 범위는 다른 게 없습니다. 아까도 얘기드렸지만, 아까도 얘기 드린 게 아니구나. 그건 전체 수당을 얘기한 거구나. 여기 보시면 경북교육청 산하의 교육공무직 중에 15시간 이상 경력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웃긴 거죠. 그러니까 다른 시도교육청 경력은 아예 인정이 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공무원 경력, 교원 경력도 인정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전화를 받았는데, 자기가 진짜 영양교사 하다가 애 본다고 그냥 그만을 뒀대요. 그러다가 다시 들어오신 분이 있대요. 그분은 경력 인정이 안 돼요. 웃긴 거죠. 그리고 여기 이제 뭐 다른 건 없고, 여기 보시면 이제 뭐 합산해서 30일이 지나면 그냥 월 1로는 안 되고 월일 경우 이렇게 인정을 해주고 있다, 이런 게 적혀 있죠. 경력 인정 제외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공무원 경력 참 웃긴 거죠. 근데 웃긴 거는 공무원 시험 쳐가지고 가면 우리 경력은 인정해 줍니다. 공무원 기준이 또 있거든요. 뭔지 아시겠죠? 공무원 기준은 그 유사한 업종에서 근무한 것을 인정합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쉽게 말해서 우리도 이제 기준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유사 경력,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단체 급식실 했던 경력도 인정합니다. 공무원들은 단체 급식실, 학교를 제외한 단체 급식실도. 근데 우리는 인정 안 하고 있죠. 그러니까 퍼센테이지 있는 거죠. 뭐 50%. 여기 또 적어놓은 이유는 그 정년을 초과하여 채용된 교육공무직의 전임 경력이 인정이 안 된다. 이 말은 정년을 초과해서 다시 이제 입사하셔가지고 근무를 하시면 근속수당이 없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저번에도 얼마 전에 경산에도 한번 전화가 오셨었는데, 아니 실장이 무조건 준다 했대요. 실장이 주니까 들어오라 했대요. 그래서 절대 못 받는다, 내가 지급 기준이 없다, 주면 안 된다 얘기했는데 실장이 준다 했대. 그러면 계약서를 잘 쓰시라 했는데, 가서 계약서로 가니까 근속수당 못 준다 했다거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안 한다 하기가 그래서 하신던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전임 경력 인정 절차는 뭐 사실 뭐 별로 필요는 없겠지만, 보시면 교육공무 직원이 전 근무기간에 발급 요청을 하면 그 전 근무기간에서 이런 것들 떼줄 겁니다. 그것만 제출하면 현 근무기간에서 경력 인정이 된다 하는 거. 혹시나 지금 경력 인정 못 받고 있는 것들이 있으면 본인이 발급을 요청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가만 앉아가지고 있으면 학교에서 절대 인정 안 합니다. 경력 증명서는 본인이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급식비는 여기도 적혀있지만 15시간 이상자한테 지급하고, 방학 중 비근무자에게는 일할 계산이다. 여기는 일할 계산입니다. 방학 중에는 일할 계산이다. 위험근무수당, 야들은 이렇게 부릅니다. 위험근무수당이라고. 오늘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이제부터 위험수당이라고 하시면 안 된다. 위험근무수당이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 솔직히 그러니까 위험수당이라고 얘기하면 교육청아들도 모를 수 있습니다. 이제 신기로 들어온 아들은. 자, 위험수당은 이것도 15시간 이상 주고 방학 중에 일할 계산이다. 아까 앞서 보셨겠지만 급식비하고 위험수당, 위험근무수당은 일할 계산이다. 여기 보시면 방학 기간 중에 학교로 출근하여 급식 청소 연수할 경우에는 지급해라, 이렇게 돼 있죠. 방학 중에 학교 말고 다른 데서 할 경우 미지급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뭔 말인지 아시죠? 얼마 좀 있으면 안전보건교육 가실 건데, 그때 위험근무수당은 나오지 않는다. 이번에 그 체불임금 아까 얘기해드렸던 그거 넣으면서 사실은 요걸 받아내야 될 것 같아요. 작년에 저도 이거 사실은 못 봤거든요. 자, 자세히를 처음 봤는데 이거 만들면서, 작년에 우리가 안전보건교육 받을 때, 온라인 화상교육 받았을 때 학교로 출근했잖아요. 학교로 출근했거든요. 근데 위험수당을 다 못 받았어요, 그때. 제가 볼 때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체불임금 받을 때. 명절휴가비는 이렇게 15시간 이상자 이것도 주고, 이거는 좀 다른 거는 재직 중인 자에게 줍니다. 이거 좀 다르고, 22년에 140만 원이었다가 23년에 160만 원이다. 사실은 대표적으로 빠르게 바뀌어야 될 수당이 요 수당입니다. 이번에도 2023년도 9월자로 신규 쌤들이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들어오자마자 80만 원 받습니다. 이제 퇴직하시는 분들이 몇 년 차신지 모르겠는데 20년 된 분도 80만 원 받습니다. 이건 정말 불합리한 거죠. 공무원들은 기본급의 60%로 해서 정률로 받습니다. 200만 원 받으면 120만 원, 400만 원 받으면 240만 원. 그렇게 받고 있어요. 이걸 빨리 바꿔야 돼요. 우리도 적어도 뭐 40%라도 시작을 하든지
빨리 바꿔야 되는 대표적인 수당이 요겁니다. 제일 빨리 바꿔야 되는 게. 앞서서 한 개 얘기를 안 했구나. 여기서 얘기 한 개만 드리면, 급식비. 올해 공무원들의 그 최대 요구안이 2개 있어요. 현재 그 최저임금은 2.5%로 결정됐잖아요.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공무원들이 요구하는 3.9% 인상입니다. 우리는 사실 지금까지 최저임금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공무원 임금 인상률이 중요하거든요. 3.9% 인상해 달라는 게 공무원 첫 번째 요구고, 두 번째 요구는 급식비를 2배 이상 인상해 달라 요구입니다. 왜 그렇게 하냐고 이해가 안 되죠? 학교에 있는 공무원들은 정말 몇 명 안 됩니다. 6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90만 명이 다 지자체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식당이 없어요. 밖에 나가서 밥 먹어야 돼요. 하루에 돈이 10,000원 이상 듭니다. 거의 돈 10,000원이. 그러면 20일만 출근해도 20만 원 듭니다. 이 급식비로는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학교만 유일하게 돈이 남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돈을 많이 올려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좀 많이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예. 나중에 공무원들 투쟁하러 간다 하면 급식비 많이 올려주고 오세요. 뭐 이런 얘기 좀 해주세요. 예. 자, 전기사용 같은 경우에도 뭐 똑같이 공통급여체계고 15시간 이상 제한돼 주고 8월 1월에 주고 있습니다. 8월 1월. 예. 요거 올해 100만 원 올랐죠. 여기 보시면 8월 달에 누가 주냐? 3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근무할 자한테 8월 달에 주고, 9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근무할 자한테 1월 달에 줍니다. 예. 여기에 왜 우리가 이렇게 했냐 하면, 대구가 희한하게 받고 있더라고요. 대구가 8월 17일이 월급이니까 8월 17일 날 누구한테 주냐? 그 전 6개월 근무자한테 줍니다. 그럼 3월 1일로 들어온 사람은 못 받아요. 2월 15일 정도 들어와야 6개월이 되잖아요. 그런 사람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8월 31일까지 근무할 자한테 달라 하니까 애들이 그걸 어떻게 주냐? 그런 거예요. 어떻게 받아냈겠습니까? 야, 너 그 9월 달에 들어와가지고 한 달 내도록 일 안 했는데 9월 17일 날 월급 주잖아. 아, 맞네. 그럼 주더라고요. 예. 아, 그렇게 우리도 지금 주고 있구나. 그러면서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진짜 그렇게 받았습니다. 자, 맞춤형 복지비는 다른 게 없습니다. 맞춤형 복지비는 거의 다 내용을 아실 거고, 요거 때문에 적었습니다. 요거 내용은. 이건 맞춤형 복지비 공문 내용입니다. 예. 올해 발행한. 적용 기간은 3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라고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이거를 매년 학교에서 거의 대행을 해주니까 상반기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거의 내죠. 예. 우리가 대표적으로 2가지를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데 행정실에서 해주는 대행이 거의 2가지가 있거든요. 뭐냐면 이 맞춤형 복지비 신청하고 연말정산입니다. 예. 맞춤형 복지비 신청은 본인이 해야 돼요. 연말정산도 원래 본인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행정실에서 대행해주고 있어요. 사실은 그들도 이거 하기 싫다고 계속 요구하고 있어요, 교육청에. 근데 이제 우리가 잘 못하니까 받아주는데, 원래 보통은 맞춤형 복지 포털 사이트로 가가지고 본인이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신청하셔도 돼요. 근데 그걸 못하겠으니까 학교에 달락하니까 학교는 상반기 빨리 내라 하고 하니까 내고 이런 거죠. 예. 연말정산도 공무원들이 진짜 안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안 하면 다 못하니까, 교원들도 못하기 때문에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맞춤형 복지 포털 사이트 들어가셔가지고 본인이 하시면 좋다. 그러면 유일하게 경북교육청에서 우리한테 주는 겁니다. 나머지 다른 수당들은 경북교육청이 다 학교에다 주고 우리한테 주거든요. 학교에서 주거든요. 요거는 경북교육청에서 돈을 줍니다. 유일하게 맞춤형 복지는. 그러니까 언제든 신청하셔도 된다. 1년 내내. 자, 이거는 뭐 이렇게 3가지 충족하는 자한테 주는데, 올해부터 요게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는 배정 기준일이 3월 1일밖에 없었기 때문에 1년 이상 1년 이상 근무해야지만 받아주셨습니다. 1년 이상. 예. 쉽게 말해서 뒤에 나와 있네. 2022년 9월 1일 입사자 같은 경우에는 작년 기준으로 보면 2024년 3월 1일 날 받아주셨습니다. 3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근무한 다음 연도에 줬거든요. 그러면 1년 반을 못 받았어요. 3월 1일 입사자는 1년을 못 받았고. 근데 이거를 6개월로 바꿨습니다. 6개월로 바꿔서 9월 1일 입사자는 내년도 3월 1일에 전액을 주고, 3월 1일 입사자는 9월 1일 날 반액을 줍니다. 이게 이제 새로운 과장이 와서 바꿨다 하는데, 이걸 근데 왜 바꿨겠어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어차피 돈 받는 거잖아요. 새로운 사람들의 문제잖아요. 아무도 안 들어오려고 하니까 이거라도 주려고 바꾼 겁니다. 네, 사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뭐 잘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안 들어오려고 하니까, 계속 미달이니까 이거라도 잘 줘야 되겠다 싶어서 바꿨어요. 네. 자, 그리고 특별관 검진비는 다들 모르시고 계셔가지고 여기 적혀 있더라고요.
12월 8일까지 청구하셔야 됩니다. 홀슨 연도인 분들. 예. 12월 8일까지 하셔야 됩니다. 어설프게 12월 9일날 하시면 돈 못 받습니다. 그런 거 알려드리려고 적어놨습니다. 예. 12월 8일까지 하셔야 된다. 자, 이거는 뭐 어차피 안 하시는 거고, 자, 개인 희망 검진 아무거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 희망 기관 아무 때나 가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건강검진 뒤에 입원비, 치료비, 의료기기로 하는 돈만 아니면, 예, 영수증을 내시면 20만원까지 준다. 뭘 내야 되냐? 내역사하고 영수증을 내시면 됩니다. 내역사는 아시겠지만, 뭐 매번 실비보험을 신청하실 거니까, 실비에서 신청하는 그 내역서입니다. 그거 제출하면 되고, 영수증은 뭐 하실 거고, 그것만 제출하면 돈이 나온다. 10만원 제출하면 10만원까지밖에 안 나오니까 20만원 이상을 제출하셔야 20만원이 나옵니다. 예. 10만원 내놓고 왜 나는 20만원 안 주는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자, 가족수당은, 예, 뭐, 그것도 제가 이거 적은 거라서, 뭐, 1유형, 2유형이고, 예,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 배우자 4만원, 첫째 3만원, 둘째 7만원, 셋째 11만원. 그 다음 나머지 그 외의 부양가족은 2만원입니다. 그 외의 부양가족은 누군지 아시겠죠? 우리 어머니, 아버지, 여기는 이제 시어머니, 시아버지 되겠죠? 시어머니, 시아버지까지 4명 다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단,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해야 됩니다. 근데 위로는 2명밖에 안 줘요. 4명 다 있어도 2명밖에 안 줍니다. 밑으로는 근데 다 줍니다. 애들은 10명 있으면 10명 다 줍니다. 위로는 부모님이 10명 있을 수는 없겠지만 10명 있어도 2명밖에 안 줍니다. 그래서,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빠르게 바꿔야 되는 게 또 이거 하나예요. 아니, 애를 많이 놓으라고 하면서 가족수당을 이만큼 줘가 되겠습니까? 배우자 수당 적어도 한 20만원 주고, 첫째 한 30만원 주고, 이렇게 해야 결혼을 할 거 아닙니까? 아, 결혼하면 20만원 나오네? 한번 해볼 생각을 해보니까. 아, 애 놓으면 30만원 나오네? 아, 이렇게 한번 해볼 건데. 이게 뭐 첫째 3만원 줘가도 뭐 하겠습니까? 애를 이제 한 명밖에 안 놓는데. 예. 그럴 것 같으면 둘째 뭐 한 50만원 주든지. 예, 하여튼, 제가 애가 많아서 그런 건 아닙니다. 예. 그냥 빠르게 바뀌어야 된다. 그래야 결혼도 하고 한다. 하여튼 중복 지급 금지다. 배우자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에 근무해서 받는 경우에는 우리는 못 받는다. 둘 중에 하나만 받으시면 됩니다. 예. 자, 신분 변동 시, 요건 저는 안 볼 건데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넣었는데, 여기 보시면 요 병가일 경우, 유급 병가일 경우 모든 게 지급이 됩니다. 근데 무급 병가일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기본급 뭐 이런 수당들은 지급이 안 되는데, 명절 유급이 아까 말씀드렸죠, 재직중, 병가는 재직중으로 봅니다. 유급이든 무급이든. 그래서 정기사연금도 가족수당도 맞춤형 복지비도 무급 병가일 경우에는 줍니다. 예. 될 수 있으면 그래서 병가를 쓰시라고 얘기 드리는 거죠. 질병휴직 같은 경우에는, 예, 다 안 주죠. 하나 유일하게 맞춤형 복지비는 줍니다. 예, 질병휴직. 그리고 업무상 질병, 요게 이제 산재휴직인데, 산재휴직은 여기 보시면 다른 수당 다 안 주는데, 이것도 명절휴가비, 예, 정기사회금, 가족수당, 맞춤형 복지, 이것도 재직으로 본다는 거죠. 이렇게 준다.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병가를 쓰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니까 한 번씩 연락 오시거든요. 내가 지금 병가 중인데 받을 수 있냐. 이런 거잖아요. 내가 병가를 30일 썼어. 맞죠? 그러고 대체 인력이 30일짜리가 왔어요. 그럼 둘 다 받습니다. 30일 이상 근무하시는 분들은 교육공무직하고 동일한 임금을 주게 돼 있거든요. 같이 이렇게 고달 추석이다. 그럼 둘 다 받습니다. 네. 뭐 산재휴직인데 받을 수 있냐? 받을 수 있습니다. 뒤에 나올 건데 야들이 별표까지 쳐놨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자, 방학중 비근무자 임금 계산 한번 해보자 그러면. 예. 아까도 그랬지만 기본급, 급식비, 위험근무수당은 일할이다.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이 세 가지만 계산하는 방법을 알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나머지는 전액 지급이니까. 예. 자, 여기에 나온 거는 다른 내용보다 방학중 비근무자 유급일 산정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왜 빨간 칠 쳐놨냐 보셔요. 방학 기간이 속한 달은 그 계산해라 이렇게 돼 있죠. 방학 기간이 속한 달을 계산해라 돼 있잖아요. 그럼 무슨 내용입니까? 방학이 없는 달은 무조건 전액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예. 그런 학교들 있어요. 고등학교 특히. 아, 시험 기간인데 애들도 안 나오니까 나오지 마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방학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정확하게 애들이 적어놨습니다. 예. 여기도 보시면 방학식이 20일이다. 그러면 21일까지 계산해라 정확하게 적혀 있잖아요.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학교가 방학식 때 급식 없다고 나오지 마 그러면 안 나가고 돈 안 받는 분들 많아요. 근데 여기 적혀 있잖아요. 21일까지 계산하라고. 방학식은 출근일이라고 여기 명시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해당 요건이 맞으면 토요일, 일요일에 대한 임금도 줘야 된다. 예. 방학 때는, 그러니까 학기 중에는 토요일 임금이 안 나오는데 방학 중에는 토요일도 나온다. 어떻게 나오냐? 이번 주에 근무하고 다음 주에 근무하면 된다. 하루라도. 예. 자, 그러면 주일 지급이 어떻게 되냐? 보시면
자, 1일부터 5일까지 맨날 근무해봤자 5일밖에 안 나옵니다. 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말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하려고 하면 적어도 최소한 2주에 걸쳐서 해야 된다. 3일, 10일, 이틀만 해도 4일치 나온다. 그러니까 될 수 있으면 2주에 걸쳐서 근무하셔야 된다. 어제도 울진가가 얘기 드렸거든요. 울진이 노동조합을 늦게 들어왔어요. 학비 노조를. 거기가 다른 노조에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문제가 좀 있어요. 뭐냐면 이게 이 시스템이 도입된 게 2014년도입니다. 이게 계속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2014년도부터 이게 계속 거의 10년 됐어요. 근데 2014년도에 여기 도입됐을 때 우리 그때 당시에 표면순 지부장님이라고 계셨는데 성주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성주에 학교에 다 돌아다니면서 이거 2주에 걸쳐서 해야 돈이 나오니까 청소를 무조건 그 전주에 해라 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주의 모든 학교가 싸웠어요. 청소를 그 전주에 하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모두가 계약을 월요일날 했습니다. 그러면 청소대에서 싸울 필요가 없어요. 무조건 청소는 목요일, 금요일 하게 돼 있어요. 맞죠? 청주는 계약을 월요일날 했습니다. 그래서 울진에 가니까 울진은 계약이 무조건 수, 목, 금이에요. 왜? 월, 하 청소하면 되거든. 돈 안 주려고. 그래서 싸웠고 지금은 근데 거의 모든 학교가 수요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상관없죠. 청소가 늘어났기 때문에 조금 나아졌습니다. 자, 방학 중 임금 계산. 그래, 3개만 할 줄 알면 된다. 기본급, 급식, 위험근무수당. 그래서 8월 1일부터 5일까지 했을 경우 어떻게 계산하냐? 여기 보시면 기본급 나누기 그달의 일수 곱하기 일한 날짜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달의 일수. 왜냐하면 방학에 속한 달이 5달이거든요. 7, 8, 12, 1, 2. 2월 달은 일수가 달라요. 28일 아니면 29일. 내년에 29일이던데. 근데 그래서 일한 날짜 나누기 그달의 일수 곱하기 일한 날짜로 해야 된다. 그래서 190만 1,800원 나누기 30일 곱하기 5일 하면 30만 9,354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 급식비도 똑같고 위험근무수당도 똑같다. 그렇게 계산하면 자, 근속수당을 더 해야 되니까 근속수당까지 해서 8월 달에 5일을 근무한 조리원의 경우에는 10년차 자, 기본급 이렇고 근속수당 이렇고 해서 최종 금액이 72만 9,908원이 나오는데 998원이 나오는데 그 공공기관은 원 단위를 결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2만 9,990원이 이제 우리 8월 달의 임금이다. 요것만 이제 계산하실 줄 알면 사실은 더 계산할 게 없어요. 맞죠? 우리 임금 어떻게 계산하냐? 기본급, 급식비, 위험수당은 일할 계산이고 나누기 그달의 일수 곱하기 일한 날짜로 하면 된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어떻게 그러면 그 일한 날짜를 계산할 거냐? 보시면 자, 2주에 거쳐서 근무를 했는데 주일을 어떻게 주냐의 문제고 자, 2주잖아요. 2주. 이번 주에 며칠 근무했고 다음 주에 이번 주에 근무하고 다음 주에 근무하면 이번 주 토, 일요일이 나오잖아요.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이번 주에 근무가 중요합니다. 다음 주 근무는 중요하지 않아요. 다음 주는 1시간만 근무하면 이번 주가 8시간만 근무했을 때 무조건 나온다라는 거죠. 8시간 이상만 근무하면 토, 일요일, 주유는 8시간이다. 다음 주 근무 시간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근데 4시간밖에 안 하고 다음 주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다 했다. 그래봤자 주유는 4시간 나온다는 겁니다. 뭐 뭔지 아시겠죠? 그렇게 주유가 계산된다. 이걸 많이 헷갈려 하시거든요. 이번 주에 위생교육을 하루만 받았다. 그리고 다음 주에 청소를 했다. 그러면 이번 주 주유는 위생교육 받은 시간 4시간이다 가면 4시간, 4시간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한번 보면 자, 이게 2023년 8월 달력입니다. 8월 달력이에요, 정확하게. 그래, 8월 7일날 조합원 교육을 하고, 8월 9일날 안전보건 교육을 하고, 이렇게 청소하고 계약을 했다. 했을 때, 어떻게 계산되냐? 조합원 교육은 4시간이잖아요. 안전보건 교육은 6시간입니다. 그리고 청소를 했잖아요. 그래서 주육은 8시간으로 계산된다. 8월 15일은 광복절이니까 8시간 계산되고, 계약했으니까 쭉 8시간 계산된다. 총 그래서 23.2시간을 계산하시면 된다. 23일 2시간. 23일, 23.2시간이나 23일 2시간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어차피. 자, 이날 7일날 조합원 교육하고 아무것도 없었고 14일부터 청소하고 계약했다. 이런 학교는 어떻게 되냐? 조합원 교육 4시간입니다. 근데 조합원 교육은 주유랑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임금만 지급합니다. 그래, 유일하게 2가지가 주유하고 상관이 없는데 첫 번째가 조합원 교육이다. 조합원 교육은 그냥 그날에 임금만 지급한다. 두 번째,
방학 중에 있는 공휴일이다. 방학 중에 있는 공휴일은 그날 임금만 지급한다. 주휴하고는 상관없다는 겁니다. 8월 15일 날 하루 있었고 다음 주에 근무했고 주휴 나오냐? 안 나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18.4시간. 자, 그러면 안전보건 교육을 했다. 6시간. 그럴 경우에는 주휴가 6시간씩으로 나온다. 이 말이죠. 안전보건 교육이나 위생교육 같은 교육청 연수는 뒤에도 나오겠지만 근무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돈이 나온다. 단 근데 아까도 얘기드렸죠. 밖에서 하면 위험성이 안 나옵니다. 위험성이 이날 안 나오면 주휴에도 안 나옵니다. 그거는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위험수당 계산할 때는 다르게 계산해야 된다는 거죠. 일한 날짜를. 20.2. 자, 아까 앞서서는 우리 학교비정규 지금 현재 경북교육청 산하에 있는 학교비정규직의 임금 체계를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는 통상임금이라는 걸 알아봐야 됩니다. 이게 사실은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실 나머지 거는 크게 뭐 앞서서 주휴 어떻게 계산하냐, 방학 중 임금 어떻게 계산하냐 정도만 아시면 되는 거고. 자, 통상임금이라는 거는 노동자에게 정기적으로 일률적으로 고정적으로 주는 모든 금액을 얘기합니다. 통상임금이라는 거는 적용은 시간의 근무수당, 그러니까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이 적용되고 연차수당이 적용이 됩니다. 해고예고수당도 적용되는데 이거는 우리하고 크게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하냐, 월급여 고정적으로 일률적으로 받는 금액 다 합쳐서 월급여를 계산해서 나누기 소정근로시간으로 합니다. 통상임금은 시간급으로 계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최저임금입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최저임금은 기본급이 최저임금이 아니라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입니다. 우리 편의점 알바들한테 통상임금이 기본급이다, 통상임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 취지는 그 사람들은 기본급밖에 없어요. 다른 수당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우리는 고정적으로 일률적으로 주는 수당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아시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데 요거는 얘기 드리는 거는 다른 게 없습니다. 하루에 8시간 근무하시는 분은 무조건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통상임금을 어떻게 계산하냐, 월급에 나누기 월 소정근무시간이라 했잖아요. 월 소정근무시간이 209시간이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209. 자, 계산해보면 기본급이 10년차 조례원 기준입니다. 기본급이 191만. 그러니까 기본급, 근속수당, 급식비, 위험근무수당 이 네 가지가 우리가 고정적으로 일률적으로 받는 거라는 겁니다. 요거를 다 더해서 나누기 209 하면 된다. 209 하면 11,952원이 나옵니다. 앞서서도 우리 얘기 드렸지만 이번에 우리가 돌려받을 체불임금은 통상임금 기준으로 받을 겁니다. 그러면 시간에 근무를 했다면 10년차 기준으로 17,000원 정도 됩니다. 42시간 전체는 아니겠지만 한 24시간 이상은 17,000원 기준으로 받으실 거예요. 그럼 돈이 얼마겠어요? 많이 받으세요. 하여튼 1시간, 그러니까 10년차 조리원 기준으로 1시간의 시간에 근무를 했다면 곱하기 1.5 하면 17,928원이 나오는데 원단위 절삭해서 17,920원을 받으시면 된다 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것만 계산할 줄 알면 사실은 거의 뭐 계산은 끝입니다. 그 방학 중에 그 임금 계산하는 거, 통상임금 계산하는 거 이것만 하실 줄 알면 사실 다른 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평균임금이라는 것도 있어요. 평균임금은 여기 보시면 좀 내용이 이제 교육청 자료라 가지고 어려워요.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의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쉽게 말하면 뭐 3월 1일자로 퇴직한다. 그러면 이전 3개월 동안에 받은 금액 나누기 3개월간의 일수로 계산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산출된 금액이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을 한다. 내용이 어려운데 그때 당시 계산해보라는 겁니다. 3개월 동안 계산해서 평균임금을 내보고 통상임금도 계산해보고 둘 중에 높은 걸로 한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퇴직금하고 이런 게 적용이 됩니다. 퇴직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DB인 우리 퇴직금을 가지신 제도를 가지고 있는 우리 조리원 쌤들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쌤들 같은 경우에는 통상임금만 계산할 줄 알면 된다. 왜냐하면 시간의 수당, 그러니까 시간의 수당을 최소 월에 20만 원 이상씩 정기적으로 받는 분들 아니면 우리는 지금 통상임금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통상임금만 계산할 줄 알면 퇴직금 계산은 하면 된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상임금만 계산할 줄 알면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일단 내용은 이거 뭐 볼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3개월간 임금 총액 나누기 3개월간 일수로 한다. 그래서 그 일수가 89일에서
2일까지 되기도 한다. 예, 뭐 이렇게 적혀 있는 거고. 여기 보시면 뭐 육아휴직 뭐 이런 거 적혀 있죠. 이걸 왜 적어놨냐면 이런 분들 계세요. 내가 이번에 퇴직을 하게 됐는데 학교가 현대화를 들어간다더라. 뭐 9월부터 내년 2월까지. 그럼 나는 어떻게 계산되냐 퇴직금이. 이런 분들은 예, 보시면 산정시 사유를 이전으로 한다는 겁니다. 9월 1일부터 계산한다. 뭐 이런 거죠. 그거 때문에 여기 나와서 뒤에도 나와 있는데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하여튼 이전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한테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전보로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괜히 거기 계시지 말고 전보로 가세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은 뭐 정확하게는 확정은 안 되겠지만 우리 임금교섭이 8월부터 시작되면 내년 2월 전에 체결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통상임금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럼 퇴직금도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그런 분들은 거기 계시다 보면 그걸 적용을 못 받아요. 아무리 오른다고 해봤자 휴업 기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전보 가시라고 얘기를 드리죠.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나와 있는 거는 방학 중 비근무자의 방학 기간. 이 말은 뭐냐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러니까 퇴직하는 날이 다 방학에 낀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받는 금액 자체도 낮아지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뭐 쉽게 말해서 12월 달에 100만 원, 1월 달에 100만 원, 2월 달에 100만 원 원래 벌었다고 치면 그러면 300만 원이고 90일이다. 30일씩에 90일이다. 그럼 300 나누기 90을 한다. 그래야 되는데 1월 달, 2월 달이 방학이었다. 그럼 100만 원밖에 못 갚은 거잖아요. 그러면 나누기 30만 합니다.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손해가 없다. 정확하게 따지면 평균 임금 계산할 때는 손해가 크게 없다. 네, 그 얘기를 적어 놓은 겁니다. 자, 평균 임금 계산 방법 보시면 월정 금액은 다 더해가지고 3개월간 총액을 만들고 비월정 금액은 이제 명절 요가비 전기사회금 이런 것들은 3개월간에 다 더해서 뭐 하여튼 내용도 어렵습니다. 3개월간의 근무일수 나오거든요. 방학을 제외하면 뭐 45일 뭐 이래 되겠죠. 거기 나누기 365로 해서 계산해야 됩니다. 요거는 1급으로 산정이 됩니다. 평균임금은 계산하는 게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가 조만간 여기 어디 들어간다고 알고 있는데 경산중학교인가? 예, 현대화 들어가서 휴업 들어갈 때 이게 평균임금을 하거든요. 예. 그럴 때는 저희한테 연락을 주세요. 예. 두 번째로 정말 그러면 안 되는데 안타깝겠지만 앞서서 보겠지만 산재 발생하면 산재 근로복지공단에서 그 돈을 주는데 그게 이제 평균임금의 70%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법에 휴업수당은 70% 줘야 된다. 평균임금의 70% 줘야 된다.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아닌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크게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평균임금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 오시면 저희한테 전화 주세요. 저희하고 같이 계산해 보시죠. 네. 자, 그래서 바로 이어 퇴직금은 아시겠지만 원래부터 퇴직금 제도라는 게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뭐 그 전에 일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남편이 그렇게 받고 계신 분도 계실 건데 원래는 퇴직금 제도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회사에서 뭐 알아서 관리하게 돼 있어요. 은행에 넣든지 지금 알아서 갖고 있든지. 그러다가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오면서 회사가 막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퇴직금을 못 받게 됐어요. 야, 이게 심각한 일이고, 두 번째로 퇴직금을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다 자영업에 뛰어들었어. 그때 당시에 회사가 없어지니까 다 망했어요. 그래서 도입된 게 퇴직연금 제도라는 겁니다. 아직까지 퇴직금 제도는 있어요. 그때 당시에 퇴직연금 제도가 들어올 때 우리는 2012년도에 들어왔는데 들어올 때 당시에 할 거냐 말 거냐 너가 결정해라 해가지고 우리는 퇴직금 제도 하겠다는 데는 계속 퇴직금 제도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당시에 퇴직금이 없어가지고 퇴직연금 제도를 다 했는데 퇴직연금 제도는 전체를 돈을 받을 수도 있고 연금 형식으로 조금씩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은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연금 형식으로 받아봤자 얼마 되지 않아서 퇴직금 제도는 세 가지가 있는데 사실은 정확하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확정급여형이라고 해서 DB 앞서서 보셨겠지만 평균임금 곱해가지고 근속연수하는 겁니다. 이게 그 전에 있던 퇴직금 제도하고 동일한 게 계산하는 거죠. DC는 매년 정산하는 개념입니다. 100만 원을 벌었다 치면 100만 원 정산해놓고 그 다음 연도에 150만 원 벌었다 하면 150만 원 정산해놓고 뒤에 또 보여드릴 건데 그 다음 IRP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그냥 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퇴직하거나 직장 옮길 때 그 퇴직금을 자기가 계좌로 이렇게 하는 거다 이런 거죠. 뭐 DC에서 DB로 전환하신 분들 계실 건데 그분들 원래라면 이렇게 IRP 통장으로 적립하게 돼 있어요 법에. 근데 이제 행정실도 그렇고 은행 새끼들도 나쁜 놈들인데 이걸 다 줬어요. 이게 사실은 뭐 이자도 붙고 막 이렇거든요. 복리이자 붙고 막 이런 건데 좋은 건데 하여튼 가들이 다 정산해 줬어요. DB 같은 경우에는 중간 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DC 같은 경우에는 중간 정산을 할 수 있는데
6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뭐 집이 없는 사람이 집을 살 때나 정말 아플 때 뭐 이런 경우 6가지 사유는 나중에 필요하시면 얘기 드리겠습니다. 자, DC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계산하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냥 1년간 받은 모든 금액 나누기 그냥 12로 하면 됩니다. 예, 그렇게 계산한 거고, 요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균 임금을 계산해서 계산한다. 예. 자, 그래 간단하게만 계산해 보면 2020년도 100만 원 벌었고 총액이 나누기 뭐 12로 했을 때 100만 원이다. 20년도는 150이다. 22년도에는 200이다 했을 때 DC는 이렇게 계산하는 겁니다. 100만 원 벌었기 때문에 100만 원 적립했기 때문에 100만 원. 여기에 붙는 이자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 그냥 10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에서 450만 원입니다. DB는 어떻게 계산하겠습니까? DB는 200만 원 곱하기 3년으로 한다. 그럼 600만 원이다. 가만 앉아가지고 DC 했냐, DB 했냐에 따라서 150만 원 날렸죠, 벌써. 날린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한테는 무조건 DB가 유리하다. 단, 그리고 앞서서도 얘기 드렸지만, 이거는 나누기 12로 합니다. 우리가 12개월 근무를 안 하잖아요. 그래서 그 학교 비정규직한테 DB가 무조건 유리하고, 특히 방학중 비근무자한테 더더욱 DB가 유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DB로 무조건 빨리 바꾸셔야 된다. DB가 유리하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자, 복무로 넘어가겠습니다. 복무는 다른 것보다 원칙을 보시면 방학중 비근무자의 방학 기간은 무급 휴무일이기 때문에 근로 제공 의무가 없다 이렇게 적혀있죠. 우리 조합원들 한 번씩 연락 오시거든요. 방학중 일하려고 하는데 괜찮냐? 괜찮다고 적혀있잖아요. 서로 간에 일 안 하기로 합의한 날입니다. 어디 가셔도 일하셔도 됩니다. 4대 보험 받으셔도 돼요. 근데 4대 보험을 받으면 4대 보험을 2번 내는 거거든요. 그거는 본인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2번 낸다고 해서 돈을 더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더 받고 뭐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강공소 공휴일은 유급일 산정에 보지 않는다 적혀있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또 넣습니다. 방학 청소일을 잡았을 경우 연차, 병가, 공가, 특별휴가 다 쓸 수 있습니다. 단 학기 중에 이제 협의해서 청소를 조정할 수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용자가 갑자기 그날 같이 청소하기로 했는데 안 된다고 좀 바꾸자 이랬을 때는 바꿔야 된다는 겁니다. 안 바꾸면 여기 보시면 휴업수당 대상이 아닙니다. 돈을 안 줍니다. 될 수 있으면 학교에서 바꾸자 하면 좀 바꿔야 됩니다. 제일 좋은 거는 3월 달에, 그러니까 이번에 청소일도 사실은 6월 달에 바뀌었잖아요. 원래 3월 달에 근무일 산정 통지서, 그러니까 임금 및 근무일 산정 통지서라는 걸 써야 돼요. 진짜 올해 제가 못했는데 내년에는 공문 보내가지고 무조건 쓰라 할 거예요. 단협에 쓰게끔 돼 있습니다. 이거 안 쓰면 고발한다고 얘기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는 청소가 거의 정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청소할 건지에 대해서는 이제 같이 합의해갖고 써야 되는 거죠. 빠르게. 왜냐하면 5일로 정해진 거잖아요. 거기 청소에 보면 적혀 있는 게 이제 상반기 퇴직자 있는 경우는 반을 지급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그 학교에 그냥 다 모든 사람들이 1년 동안 다 똑같이 근무할 거다 하면 뭐 여름에 4일하고 겨울에 6일하고 해도 될 것 같은데 혹시나 갈 수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적어서 5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최소 기준을 얘기 드린 겁니다. 자, 근로시간은 여기 보시면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안에 있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8시 출근인데 7시 반에 나가봤자 영양사 출근 안 하잖아요. 그럼 그냥 공짜로 봉사하는 거예요. 요즘에 텔레비 많이 나오죠. SNL 이런 데 보면 뭐 MZ세대 뭐 이렇게 나오는데 요즘에 보면 다 나오는 거 보면 9시 출근 시간이라고 하면 9시에 나온다고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적어도 그러면 8시 반에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요새 아들은 9시에 안 나와요. 8시 반에 안 나와요. 9시에 나오죠. 왜 그렇습니까? 8시 반에 나온다고 해서 돈을 안 줘요. 우리가 아시겠지만 어제도 울진가 얘기하는데 우리가 옷 다 갈아입고 급식실에 나와야지만 그때부터 근무 시간인 거 아니냐 하는데 아닙니다. 학교에 들어서면 그냥 그때부터 근무 시간이에요. 제 말은 8시 출근이면 7시 50분에 가까우면 집에서 나서서 8시까지 가시라. 그래야 우리가 바뀔 수 있다. 그리고 퇴근 시간도 자, 우리 일을 덜 마쳤는데 여행사는 가쁘고 우리끼리 좀 더 하다 가자. 그럼 돈은 주겠지. 절대 안 줍니다. 줄 이유가 없어요. 사용자가 갔는데 뭐. 자, 그리고 아까 얘기 드렸죠. 체불임금 왜 이길 수 있냐? 여기 적혀 있습니다. 해당 교육 참가자가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아시겠지만 교장이나 영양사가 해오라 했잖아요. 교육을. 자, 그리고 불참 시 불이익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해당됨. 2020년도에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징계하겠다고 공문을 내렸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이건 무조건 우리가 A입니다. 재벌임금은. 이것 때문에 지구가 이렇게 명시해놨잖아요. 예. 자, 근무 시간은 법정 근로 시간이라는 게 있고 소정 근로 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머지는 뒤에 또 설명드릴 거고, 법정이라는 단어는 그냥 법에 명시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예. 법정 말고 약정, 소정은 서로 간에 노사 간에 합의한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법정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거, 소정 근로 시간은 우리끼리 합의한 거. 예. 그래서 법에는 하루 8시간, 주 40시간 명시되어 있고, 그럼 우리의 소정 근로 시간은 어떻게 되냐? 보시면 애초에 2017년도 이전까지는 8시간을 근무하고 1시간의 무급 휴게를 가져가지고 총 9시간을 학교에 있었어야 됐습니다. 이게 웃겼던 거죠. 쉽게 말해서 교무행정사가 다 가고 4시부터 5시까지 혼자 있었어요. 교사들하고 공무원 다 가고. 급식실도 공무원하고 영양교사는 가도 되는데 우리는 5시까지. 그런 학교도 있었어요. 잘 모르시라 그럴 건데 그런 학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꾸자 했고 야들도 오케이 해서 같이 7시간 반 근무에 30분 유급 휴게로 바뀌었습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30분은 어떻게든 쉬셔야 된다. 7시간 반만 우리는 근무하게 됐다. 그러니까 법정으로는 8시간 근무하게 돼 있지만 우리는 7시간 반만 근무해도 8시간 분 임금을 주게끔 지금 돼 있죠. 자, 요거는 다른 것보다 지각, 조퇴, 외출 시 우리 쌤들 모르는 경우들이 좀 있어가지고 다른 게 없어요. 여기 보시면 이거 웃긴 게 저도 이거 보다가 웃기더라고. 보시면 취업규칙이나 뭐 이렇게 했고 연차 유급 휴가로 처리 가능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각, 조퇴, 외출은 연차로 처리하게끔 돼 있다라는 거죠. 지각, 조퇴, 외출은. 근데 여기 보시면 통상적으로 누계 8시간마다 1일로 간주함 이렇게 돼 있죠. 통상적으로는 8시간 지나야 하루로 한다. 통상적으로는 그렇대요. 근데 야들 보면 교무행사가 2일 7시간 했을 때는 2일 7시간만 공제해라 이렇게 돼 있죠. 이 새끼들은 통상적이지가 않아요. 예, 나쁜 놈들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요건 한 개 더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자, 휴가 등 복무 처리 원칙이 하나 다 썼을 경우는 결근 처리해라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병가도 다 썼고 연차도 다 썼어. 근데 또 아파. 어떻게 되냐? 학교에 얘기하셔서 결근 처리하면 된다는 거죠. 임금은 안 나오겠지만 결근 처리한다면 여기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결근 처리하라고. 단 정당한 사유 없는 무단 결근은 이제 징계 사유다 되어 있죠. 아파서 쉬는 건 결근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럴 경우에는 병가도 다 쓰고 연차도 다 썼을 때 결근 처리하시면 된다. 자, 아까도 얘기드렸죠. 출장, 공적인 업무로 연수 및 회의를 했을 때는 근로시간이다 적혀 있죠. 근데 여기는 보시면 안타깝지만 출장 이동 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다. 이걸 나중에 좀 바꿔야 되겠죠. 저 오늘 그 울진에서 문경으로 가더라고. 2시간 넘게 갑니다. 전혀 인정이 안 돼요. 근데 웃긴 거는 9시부터 입실이라 7시 넘어 7시 안 돼. 6시에 제가 알기로는 나와 있는 거니까 5시에 출발하더라. 울진은. 이게 안 된다는 게 웃긴 거죠. 아니면 그 근처에서 하든지. 자, 연장 근무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무조건 연장 근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뒤에 넘어가면 얘들이 적용 예시를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적용 예시. 요거는 요게 있고 나중에 이거는 설명을 또 뒤로 드리겠습니다. 적용 예시는 이렇게 돼 있다.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야간 근로는 10시부터 6시까지 하는 건 무조건 야간 근로다 하는 겁니다. 야간 근로가 연장 휴일과 중복 시에는 가산해라. 이건 2배 주게끔 돼 있어요. 뒤에도 나와 있고, 휴일 근로라는 거는 유급 휴일 날 근무하는 걸 말합니다. 뭐 주휴일, 일요일이나 뭐 근로자의 날, 우리 노동절 날 근무하거나, 이거는 다 휴일 근무로 주게 돼 있습니다. 관공서 공휴일 날. 재량이업도 돼 있네요. 재량이업도 이제 1.5배로 줘라 이렇게 정했죠. 자, 휴게 시간. 휴게 시간은 4시간일 경우 30분 이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앞서서 보셨겠지만 7시간 30분만 근무합니다. 여기 보시면 8시간 이상 경우 1시간 줘야 된다. 우리는 7시간 30분만 근무하기 때문에 30분을 줘도 됩니다. 학교하고 합의하에 여기 보시면 이상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30분만 쉬어갖고 못하겠다. 우리는 1시간 쉬고 뭐 30분 뒤에 가겠다. 이거는 합의하에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상으로 돼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근로기준법의 1항입니다. 1항. 자,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일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일 경우 1시간 이상 도중에 주어야 된다가 1항이고 2항에는 뭐가 적혀있는지 아세요? 휴게 시간은 노동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얘들이 빼놨어요. 그 말은 뭡니까? 2항은 집에 갔다 오든 뭐 내가 화장실을 가든 뭐 은행을 가든 상관이 없어요. 휴게 시간일 때는. 그걸 얘들이 빼놨어요. 일부러 그걸 아무도 모르게끔 하려고. 공무원들은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안 됩니다.
우리만 적용되거든요. 근데 여기 자료에 모르면 공무원들은 아예 모르는 거예요. 미친놈들 미쳤다고 그 근로기준법 찾아보진 않을 거잖아요. 미친놈들이 미쳤다고 그 사람들이. 하여튼 여기 도중에 줘야 된다.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예. 자, 이게 있어요. 이거는 일부러 넣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점심시간이 안 해도 된다. 우리 조합원들이 맨날 연락 오세요. 왜 우리는 학교는 점심시간이 없냐? 점심시간이라는 개념은 법적으로 없습니다. 휴게시간을 주게 돼 있는데 점심시간은 없어요. 자, 웃긴 거죠. 근로기준법에 어떻게 보면 점심시간이 있어야지. 밥을 먹이고 일을 시켜야 되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보통 회사는 휴게시간을 점심시간으로 하죠. 예, 그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 별도로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30분 내에 밥을 먹을 수밖에 없는 현재는 상황입니다. 예. 자, 이게 왜 뒤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 얘기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거든요. 보시면 야들이 이걸 적용 예시라고 해놨어요. 적용 예시. 자, 원래 8시 반에 출근해가지고 4시 반에 퇴근해야 될 사람이 연장 근무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적용 예시를 해놨어요. 보시면 중간에 도중에 아까 얘기 드렸죠. 도중에 휴게 시간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분을 줬죠. 12시부터 12시 반. 그리고 보시면 연장 근무를 하기 전에 줘야 돼요. 도중에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8시간 내에 1시간을 도중에 줘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줘야 된다는 겁니다. 30분의 무급 휴게를 가지고 그 다음에 근무를 해라. 단 7시간 반만 근무했으니까 법적으로 보면 8시간이 안 넘었기 때문에 30분은 1배만 줘라. 가산 없다. 그 다음 근무는 50% 가산하고 이게 10시간 넘어갔을 경우에 2배로 줘라.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이거는 적용 예시입니다. 예. 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매번 동일하게 이제 연장 근무를 하는 데는 그냥 내리 1시간을 같이 쉬어도 돼요. 상관없어요. 이건 적용 예시일 뿐인 거지 도중에 주기만 주면 되거든요. 근데 나중에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게 뭐가 문제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등학교는 크게 문제가 안 되긴 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는 예전부터 그렇게 근무하던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이렇게 잘 조율해서 하는데 초등학교, 중학교가 특히 문제예요. 왜냐하면 일이 안 끝났다고 1시간을 하재. 1시간을 했어. 1시간을 더 했는데 야들이 30분밖에 안 줘. 1배를. 그것도 1배를. 왜 그렇습니까? 휴게 시간을 안 주면 법적으로 걸려요. 돈은 30분 안 주면 우리가 체불임금을 넣어야 되는데 휴게 시간 안 주면 공무원들이 걸려요. 그래서 복무 처리를 30분 쉬었다고 복무 처리를 합니다. 쉬었다라고 안 쉬었는데도. 그래서 이 얘기 드린 취지는 우리가 이거를 잘 야들하고 이야기하고 근무를 해야 된다. 1시간의 연장 근무를 하려고 하면 진짜 30분을 쉬었다가 근무를 하시든지 아니면 자 우리는 그 전에 가면 30분 쉬겠다. 꼭 그때 안 쉬어도 되거든요. 이때 안 쉬어도 됩니다. 이 근무 시간 중간에 30분 더 쉬겠다. 그리고 우리는 1시간 하겠다.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하지 말든지 예. 아니면 30분 쉰 걸로 하고 1시간을 정확하게 달라 하든지 요 세 가지를 정확하게 합의하여 하시라는 거예요. 그 합의 안 하면 공무원들은 30분 날려봅니다. 왜? 지구가 처벌받을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걸 잘 하셔야 된다. 예. 자, 휴일은 이것도 법정 휴일이 있습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휴일은 2가지밖에 없어요. 우리 근로기준법에는 주휴일하고 근로자의 날, 노동절 밖에 없습니다. 관공서 공휴일은 지급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공무원법에. 공무원법에는 관공서 공휴일이 휴일로 되어 있죠. 여기 또 적어놨습니다.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 여기 산정일로 보지 않는다. 휴일은 다 유급입니다. 재량유업은 3일. 재량유업 3일은 다 잘 쓰고 계시죠? 예. 3일이 안 되는 학교는 본인이 학기 중에 본인이 지정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 자, 주휴일은 그래서 여기 이건 다른 것 때문에 넣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주 이제 연락이 오시거든요. 대체 인력을 요새 잘 구하는데 대체 인력을 구하려 하니까 주휴일을 어떻게 주냐 싶어서 전화 자주 오시는데 여기 적혀 있잖아요. 자, 8일을 초과하면 줘야 된다. 이렇게 적혀 있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이렇게 8일을 차면 줘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8일. 토, 일, 월은 당연히 근무 안 할 거잖아요. 그럼 월, 화, 수, 목 이렇게 해갖고 8일 지나면 줘야 된다.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는데 주휴수당 줄 수 있냐? 못 준다는 겁니다. 예. 그 다음 주에 근무가 있습니다. 아니면 수, 목, 금, 토 이렇게 해가지고 8일 지난 다음에 줄 수 있습니다. 예.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아셔야 뭐 대체 인력도 좀 쉽게 더 구하실 수 있으니까 이건 넣어놨습니다. 예. 자, 요거는 넣어놓은 취지는 다른 거 없다. 여기 보시면 5일 모두를 이렇게 사용했을 때 하루의 주휴를 뺀다. 연차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연차로 다 쉬었다. 그 다음에 가족 돌봄 휴가로 다 쉬었다. 마지막으로 무급 병가로 다 쉬었다. 그러면 주휴가 하루 빠집니다.
이것 때문에 아까도 얘기 드렸죠. 방학 중에 전액 지급을 집어넣은 취지가 이겁니다. 이 새끼들이, 나쁜 놈들이. 원래는 이거 다 무급이었는데 우리가 다 바꾸고 아직 유일하게 이 하나만 남았습니다. 됐으면 연차 쓰시려고 하면 월요일날 출근해가 쓰든지 다음 화요일부터 쓰든지 아니면 목요일까지만 쓰고 금요일 출근하시든지 이랬으면 좋겠다. 예, 그런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자, 휴가. 예, 휴가도 법적 휴가가 있습니다. 연차 휴가. 가족 돌봄 휴가 아까 보셨죠? 가족 돌봄 휴가는 법적으로 1년에 10일씩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무급으로. 여기 보시면 무급으로 되어 있죠. 예, 1년에 10일씩. 예. 자, 뭐 출산 전휴 휴가 있고 유산, 뭐 사산, 배우자 출산 휴가, 생리 휴가. 생리 휴가가 있습니다. 우리 한 달에 하루씩 쓸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무급이라고 되어 있죠. 이걸 우리가 유급이라고 하자고 했거든요. 근데 야들이 뭐라 한지 아세요? 95% 이상의 여성 사업장에서 이걸 유급으로 하자는 거는 적어도 12일간의 연차 휴가를 더 달라는 거 아니냐.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연차를 얼마나 올릴지를 얘기하자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건 절대 안 된다. 다 여성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 못 준다 그러더라고요. 뭐 난임치료휴가, 공가 뭐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병가 이래 있죠. 병가는 6일 이상 초과하고 연속 7일 이상일 경우 진단서 첨부. 6일을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1시간 가지고 병 좋다 하더라도 무조건 진단서 첨부하게 돼 있어요.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엊그제도 포항에서 연락 오셨는데 19년차 조리원이래요. 한 번도 병가를 써본 적이 없대요. 그래서 2주 동안 쓴다고 하고 나가갖고 있었는데 학교에서 갑자기 진단서를 내놓겠대. 깜짝 놀랐대요. 뭔지 아시겠죠? 한 번 써본 적이, 그분은 희한하게 코로나도 안 걸렸나 봐요. 한 번도 신 적이 없어가지고 진단서를 내야 되는지 몰랐대요. 학교도 알겠지 싶어갖고 얘기 안 한 것 같아요. 서로 2주 뒤에 갑자기 내라 그랬대요. 여기 적혀 있잖아요. 진단서 내게끔. 예. 그러니까 제가 이 드리는 취지가 뭐겠습니까? 쓰세요. 쓰셔야 대책이 나옵니다. 병가를 우리가 이번에 30일 했는데 여기 적혀 있잖아요. 30일 돼 있는데 이걸 안 올려주려고 그래요. 왜 안 올려주랍니까? 안 쓰니까 안 올려주려 하지. 줘봤자 아무도 안 줘하던데 이러면서 쓰셔야 돼요. 예. 자, 여기 적혀 있는 거 보시면 30일, 여기도 보시면 30일 이상 되는 경우 뭐 휴무일, 휴일 포함된다. 단 유급병가 사용 시에는 휴무, 휴일 제외하고 소정글로, 그러니까 평일 기준으로만 한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게 될 수 있으면 병가도 내가 25일 쓰겠다. 그러면 평일 기준으로 5주를 쓸 수 있습니다. 예. 근데 나는 35일을 쓸게. 일하면 35일만 쓰는 것밖에 똑같습니다. 예. 뭔 말인지 아시겠죠? 잘 보시고 될 수 있으면 쓰셔야 된다. 예. 뭐 이런 것도 헷갈리시면 전화를 뭐 주시면 좋겠다. 뭐 그런 거죠. 경조사휴가 예. 있고 학습휴가는 이거는 기관에서만 근무하는 사람 문제이기 때문에 전혀 우리는 적용 안 됩니다. 경조사휴가표는 이렇게 있습니다. 예. 가장 많이 전화 오는 게 이거죠. 본인 및 배우자, 뭐 본인 및 배우자, 부모, 형제. 우리 시삼촌 돌아가셨는데, 시삼촌 참 이게 내용 말도 웃긴데, 시삼촌 돌아가셨는데 있냐?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아, 우리 뭐 누구 하는데 하루 있습니다. 하루. 예. 이렇게 하루 있는데 요거를 우리가 바꾸자고 얘기하거든요. 3일로 하자. 웬만하면 3일장 하는데 야들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요즘에 다 돌아가시고 있는데 못 주겠다. 죽는 거에 대해서는 절대 못 올린다. 태어나는 거는 한번 고민해 보겠다 얘기하더라고. 뭐 결혼 이런 거 그러면 올려달라 해야지. 본인 결혼일 경우 10일로 하자. 자녀 결혼일 경우 한 이틀 하자. 뭐 얘기해보는 거야. 출산일 경우 한 20일로 하자. 요건 한번 얘기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요것도 이제 올려가야 되겠죠. 자, 가족 돌봄 휴가.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그 가족 돌봄 휴가가 있고, 요거는 사실은 자녀 돌봄 휴가라고 봐야 되는데, 자녀에 대해서 10일 중에 이틀은 자녀가 19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이틀에 유급 휴가를 줍니다. 2명의 경우에는 3일 줍니다. 예. 요거는 어린이집 학교 뭐 행사, 뭐 진료, 돌봄 있고, 하나 더 얘기 드리면 학교가 갑자기 휴업했을 때도 적혀 있습니다. 공무원 기준으로 적혀 있어요. 여기 빼놨던데 학교가 갑자기 휴업했을 때도 쓰시면 됩니다. 요걸로. 그러면 3일까지는 하루 이틀이나 3일까지는 유급이다 하는 거. 정년퇴직휴가 계속 근로기간 10년 이상인 분은 5일을 주는데 1년 안에 써야 됩니다. 요건 나중에 좀 바꿔야 되겠죠. 예. 어제도 울진 가니까 9년 차시더라고. 아, 안타깝게 이걸 못 받는다 하시더라고. 그래서 요거는 제가 볼 땐 장기재직휴가하고 정년퇴직휴가하고 좀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5년 이상이면 5일 준다든지 10년 뭐 10일 이런 식으로 좀 장기재직휴가, 그 다음에 정년퇴직휴가 이런 식으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공가는 예, 이렇게 쓰시면 되고, 여기도 적혀 있잖아요. 보시면 휴가 기간 중 휴일 및 휴무일 제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보시면 휴가 기간 중 휴무일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공무원 기준표에 이렇게 보면 30일 이상 시, 그러니까 휴가는 30일 이상 시 휴일 및 휴무일이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야단이 이렇게 썼던데 이 말은 병가나 이런 것도 다 30일 지나야 된다. 그러면 경조사 휴가 같은 경우에도 아시겠죠? 자녀 결혼은 다 토요일 일요일 합니다. 그럼 언제 써야 되냐? 금요일 날 쓰시든지 월요일 날 쓰시든지 해야 된다. 여기는 적혀 있는 거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 시점으로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쉽게 말해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나는 한 달 뒤에 쉬고 싶다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 사유에 발생한 날에 써야 된다. 자, 연차유급 휴가만 별도로 얘기 드리면 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1년간 80% 이상 근무한 자에게는 15일 이상의 연차휴가를 줘야 된다. 예. 휴가, 당해 연도 근무한 발생한 연차휴가는 다음 연도 쓴다. 뭔 말이냐면 올해 내가 며칠 근무했냐에 따라서 내년의 연차일수가 지정이 됩니다. 올해 지정된 연차일수는 작년에 며칠 근무했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올해 네가 열심히 했으니까 그래 이만큼 내년에 휴가 줄게 이런 개념이라는 거죠. 내가 올해 얼마를 근무했냐에 따라서 올해 발생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년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연차 가산은 2년에 한 개씩 가산하게끔 법에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두 가지를 알아야 된다. 연차에서는 기본일수와 가산일수 이 두 가지만 알면 된다. 기본일수는 전년도 근무일수를만 알면 된다. 그럼 계산하기 어렵지 않다. 예. 가산일수는 표를 나중에 보여드릴 테니까 나중에 표를 만들어 보시면 된다. 예, 2년에 한 개씩 두 가지만 알면 된다. 자, 그러면 기본일수는 어떻게 정하냐? 계산하냐? 자, 2022년도에 283일을 근무한 조리원일 경우 기본일수는 며칠이냐? 보시면 기본일수 계산식은 전년도 근무일수를 구하면 되죠.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구할 필요가 없어요. 학교에 단락하면 줍니다. 학교에서 이거를 연차 수당의 내용을 계산하기 위해서 다 계산해 놓습니다. 사실. 그 다음에 나누기 365, 1년은 365일이고 365일 근무한 사람은 15일 주기 때문에 나누기 365 곱하기 15일로 계산하면 됩니다. 283일일 경우에는 계산하면 11.6이 나옵니다. 그러면 11이 된다. 왜? 소수점 0.1부터 0.5까지는 0.5로 주고 0.6부터는 1로 줍니다. 이 새끼들 그냥 다 주면 됐긴데 꼭 이렇게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11.6이면 10이다. 쉽게 말해서 283일이면 10입니다. 282일이면 15입니다. 11.5입니다. 예. 그 하루 상간에 연차가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기본일수를 구하는 개념이다. 어렵지 않죠? 근무일수만 알면 됩니다. 학교에 얘기하면 다 알려줍니다. 예. 자, 가산일수는 입사 연도를 제외하고 2년에 한 개씩 가산되는데 최초 가산을 0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우리 조합원은 또 1로 시작합니다. 왜 갑자기 1로 시작하는지 모르겠어요. 예, 1로 시작해요. 그리고 2004년도 이전의 입사자들은 2004년부터 일괄 입사에 따른 연차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2004년도, 그러니까 2004년 이전의 입사자들을 가산일수 보면 X, 첫 해는 X라는 거예요. 없어요. 예. 그 다음에 0, 0, 1이 아니라 0, 0으로 시작해서 1, 1, 2 뭐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2004년 이전, 그러니까 2004년까지는 올해 쓸 수 있는 가산일수가 9일입니다. 9일. 자, 그러면 2003년에 입사한 우리 조리원이 작년에 283일을 근무했으면 아까 계산해봤죠? 기본일수는 12일이고 가산일수는 9일이니까 총 21일을 쓸 수 있다. 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올해 쓸 수 있는 연차가 21일이고 그거를 안 쓰면 내년에 돈으로 돌려받는다 라는 거죠. 한번 계산을 해보면 자, 2012년에 입사한 방학증 비근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연차를 일단 계산해보자. 12년, 기본 일수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283일이니까 나누기 365 곱하기 15 하면 12가 나오고 가산일수는 5일입니다. 왜 5일이냐? 여기 보시면 X, 12년 X 그 다음에 0011, 2, 3, 3 해서 5일이다. 그래서 총 17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안 쓰면 계산해야 되는데 아까 계산해봤죠? 10년차 통상임금을 11,952원이었잖아요. 맞죠? 통상임금은 시간급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곱하기 8을 해줘야 됩니다. 맞죠? 하루 8시간 우리가 근무하는 거니까. 곱하기 17일 하면 된다. 그러면 162만 5,472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야들이 여기 마지막 금액에서 원래 원단위 절삭을 하게 되는데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게 돼 있어요. 162만 5,470원이 이분이 10년차 근속수당을 39만 원 받는 분의 올해 내가 연차를 안 썼을 경우 받는 금액입니다. 한 개도 안 썼을 경우. 계산하는 게 어렵지 않죠?
아니, 통상임금 구할 때 중요한 게 뭐였냐? 예, 기본급하고 그걸 나누기 200 구하면 된다. 그러면 자기 시간급이 나온다. 그래서 연차, 이 개수가 몇 개 썼는지 제외하고 남은 걸 가지고 계산해 보면 된다라는 거죠. 이게 어렵다고 하면 참 큰일 났네. 예. 휴직은 육아휴직, 가족 돌봄 휴직 이런 게 있습니다. 휴직은 대부분 무조건 무급입니다. 무급. 휴직은 육아휴직은 6개월 이상자는 무조건 쓸 수 있다. 예. 가족 돌봄 휴직은 이거 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법정 휴직이잖아요. 법에 1년에 90일씩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1년에 90일씩. 예. 이것도 계속 근로기간 6개월 이상이어야지만 쓸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산재휴직, 병역휴직이 이제 법정휴직인데, 요거는 경력을 이렇게 인정합니다. 여기 보시면 아까도 얘기 드렸죠. 야들이 여기에다가 별표를 이렇게 쳐놨어요. 근로복지공단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돈 원래 안 줘도 되는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주는 걸로 원래 만족하면 되는데, 경북교육청이 한해와 같은, 한해와 같은, 자기들이 준다 보시면,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정기상여금, 맞춤형 복지비는 전액 지급한다. 얼마나 우리가 멋지게 하고 있냐라는 걸 이렇게 지가 별표해가지고 해놨습니다. 병역휴직, 진짜 이거 웃긴 거죠. 공무원들이나 교사들은 다 군대 가면 그 경력이 인정이 돼요. 우리만 경력 인정이 안 되고 있어요. 자, 질병휴직은 60일 이상 요양기간이 필요할 때 씁니다. 왜 이렇게 돼 있겠어요? 60일까지는 병가 쓰시라는 거예요. 병가를 썼는데도 안 되면 휴직을 써라. 1년이고 부득이한 경우 1년 연장, 그러니까 2년까지 쓸 수 있다. 1년 이상 되신 분을 쓸 수 있다. 들어오자마자 질병이 있을 수 있어 안 된다는 겁니다. 1년 지나야 쓸 수 있다. 경력은 민정이다. 난임휴직은 나중에 필요하시면 쓰시면 될 것 같고, 노조전임 휴직이 경력이 된다. 경력 인정되는 게 노조전임 휴직, 그 다음에 산재휴직 밖에 없습니다. 여기 보면, 앞에 보면 육아휴직은 최초 1년은 경력 인정이 된다. 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휴직은 여기 앞서서 얘기 드렸지만 방학 기간에는 어떤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알아서 뭐 일을 하시든지 노시든지 하시면 되고, 휴직 기간에는 기관장이 허가 없이는 안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질병휴직 할 때는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된다. 그냥 함부로 막 질병휴직 다 썼다고 그냥 들어오시면 안 된다. 이런 게 좀 필요하다는 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거의 끝났습니다. 법칙 배치 기준. 급식시 배치 기준은 올해 2번 바뀌었습니다. 3월달에 한번 바뀌었고 9월달에 한번 바뀌었습니다. 모르시죠? 잘. 3월달에 바뀐 게 뭐냐면 병설 유치원이 원래 중식 기준 70%였어요. 뭔 말이냐면 100명이 밥을 먹어도 70명 먹는 걸로밖에 인정 안 했어요. 그거를 초등학교 기준으로 바꿨습니다. 지금 초등학교는 100명이 먹어도 95명이 밥 먹는 걸로 인정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100%였는데 이걸 조금 바꿨습니다. 사실은 고등학교를 좀 더 좋게 하기 위해서 초등학교에서 사람을 빼서 고등학교를 배치했어요. 100%였던 95% 바꿨거든요. 그걸 다들 이제 병설을 좀 동일하게 하겠다. 배달급식교는 원래 배달급식교가 있잖아요. 한 40명이었다 치면 배달급식교가 40명이니까 40명만 인정했거든요. 지금 60명으로 인정하겠다. 150% 가산해서. 그리고 30고등학교에 조리사가 2명이면 조리원 1명을 감한다라는 문구가 있었어요. 그걸 이제 삭제했습니다. 요게 이제 3월달에 바뀐 내용입니다. 원래라면 고등학교 그래서 조리원들이 1명씩 더 배치됐어야 되는데 안 됐어요. 2가지 이유 때문이거든요. 들어올 사람이 없어서, 그러니까 3월달에 뽑지를 못해서. 3월달에 뽑지를 못했잖아요. 9월달에 뽑았으니까. 매년 9월달에 뽑고 있거든요. 그래서 못 들어온, 3월달 들어올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뽑지를 못해서. 그 다음에 애들이 줄었어요. 그래서 조리원 정원수가 줄어버렸어요. 원래 뭐 600명 있었으면 500명 돼가지고 1명이 줄어버렸어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안 됐습니다. 자, 9월달에 바뀐 거는 이렇습니다. 원래는 300명까지는 100명당 1명, 900명까지는 150명당 1명, 900명부터는 200명당 1명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큰 학교, 삼식학교 이런 데가 불리했던 거죠. 근데 이거를 300명까지 100명당 1명은 그대로인데 그 뒤로는 다 150명당 1명 하겠다. 그래서 현재 배치 기준이 이렇습니다. 현재 배치 기준이. 그래서 올해 447명이나 조리원을 뽑습니다. 447명. 좀 많이 뽑죠. 부산 같은 경우에는 3년에 걸쳐서 3명 뽑는데요. 3년에 걸쳐서 난리가 났어요. 정말 많이 뽑는다고. 근데 우리는 이번에 447명이나 뽑았습니다. 정년 퇴직자도 분명히 있겠지만 한 200명 이상을 더 뽑았게 됐죠. 3월달, 9월달 바뀌어서. 그래 보시면 초등학교는 95% 한다. 중고등학교는 100%로 하고
이식은 중식 100%, 석식 70%로 계산한다. 삼식은 삼식 다 100%로 계산한다.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까도 얘기 드렸죠. 원래는 다른 게 없었어요. 다 그냥 중식 기준만 있었어요. 1식이든 2식이든 3식이든 중식만 해라. 이렇게 있다가 삼식으로 이렇게 두 가지를 바꾸면서 초등학교를 95% 줄여버렸어요. 요걸 이제 좀 바꿔야 됩니다. 초등학교를 다시 100%로 하는 걸로. 그 다음에 이 구간도 좀 줄여야 되겠죠. 150명당은 좀 많잖아요, 사실. 뭐 120명당이나 제일 좋은 건 100명당 한 명. 우리의 정확한 배치 기준 요구하는 78명당 한 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50명 있는 학교에 조리원 2명에서 일하는 데가 가장 이상적으로 근무하고 있는데요. 아니면 100명 이하의 학교에, 70명 있는 학교에 조리사, 조리원 2명 일하는 데가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학교입니다. 네. 우리가 요구하는 그런 학교라는 거죠. 네. 여기도 조금 있죠, 경산에도. 제가 알기로는 남천초, 저희 애가 남천초 다니는데 120명인가 있는데 2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60명 한 명을 보고 있는 거죠. 자, 전보관리규정. 전보관리규정은 다른 게 없습니다. 이게 경산은 사실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있는데 다른 데가 문제가 되는 게 요새 미달이다 보니까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인마들이 막 전보를 제대로 안 돌려요. 왜 그러냐 다시 한번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 보시면 전보 내신을 최대한 존중해서 돌려야 되는데 희망지와 생활근거지를 고려해서 돌려야 되는데 다만 정원 변동 이거는 5년 만기 얘기하는 거고 그 밖에 인사형평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평점 다 관계없이 희망지휘에 전보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면 이 얘기는 전보를 안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문경 이런 데가 작년에 난리가 났어요. 조합원 교육하는데 난리가 났어. 전보를 안 돌렸대. 희망 전보를 다 냈는데. 그래 보니까 사람이 없다고 전보를 아예 막았어요. 상주도 똑같이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됐냐면 우리 조합원이 아무도 안 쓰는 학교에 1순위를 썼어요. 사람이 없었어. 근데 이분이 거기 못 갔어요. 그러고 고등학교를 가버렸어요. 희망정보를. 근데 그분 하필이면 또 희망정보를 삼지망을 그 고등학교 그냥 썼어요. 그냥 당연히 일지만 갈 줄 알고 안 썼는데 학교에 쓰락해가지고 그냥 썼대요. 그래서 써서 그 학교 갔는데 야들한테 물어보니까 이런 거라. 학교마다 다 전화를 해가지고 혹시 그 학교에 6개월 기간제 뽑을 수 있냐를 물어봤대요. 뽑을 수 있다는 학교에는 배치를 안 했대요. 못 뽑겠다는 학교에 배치를 한 거지. 그런 식으로 인마들이 뭐 일방적으로 배치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이거 되냐, 전보 규정이 없는 거 아니냐 찾아보니까 이런 게 있더라고. 하여튼 그걸 그래서 아셔야 된다. 될 수 있으면 안 쓰시는 게 좋다. 예. 그러니까 경사는 사실은 이런 문제가 크게 없을 거잖아요. 미달이 아니니까. 예. 그래도 근데 중간에 나가시는 분들 있고 막 이러다 보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내년도 3월 이럴 때는, 올해 9월 때는 내가 볼 때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내년 3월 이럴 때는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예. 자, 그리고 5년 이상자는 무조건 전보한다 이렇게 돼 있죠. 만기 전보 얘기하고 단 정년퇴직 2년 남은 사람은 전보를 유예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여기도 보면 인사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예외로 한다 이렇게 돼 있죠. 똑같은 얘기인 겁니다. 돌릴 수도 있고 안 돌릴 수도 있고. 자, 정년퇴직 2년 남으신 분들은 유예한다 돼 있다고 그냥 가만 앉아 계시면 전보 갑니다. 5년 지나면 무조건 만기 전보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남으시려고 하면 전보 유예 신청서라는 걸 작성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남을 수 있습니다. 5년 지나면 그냥 갑니다. 희망지하고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고. 예. 그래서 전보 유예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된다. 예. 그리고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보시면 영양사 조리사 조리원의 경우 1일 2식 이상 학교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면 1식 학교로 전보한다 이런 게 있습니다. 현재 우리 전보 내신서는 3가지가 있어요. 희망 전보 무조건 그러니까 자기가 가고 싶을 때 쓰는 거예요. 1년 이상 되신 분은.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적혀있는 정원 변동도 희망 전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데 그게 희망 전보 있고, 그 다음 만기 전보 5년 이상 되신 분 무조건 써야 되니까 만기 전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일식 희망 전보라고 있어요. 요거는 학교를 지정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앞에 위에 거는 학교를 적게 되어 있잖아요. 일식 희망 전보 내신서는 초등학교 갈 건지 중학교 갈 건지만 체크하게 되어 있어요. 예. 일식 희망 전보 내신서는 특례 조항이거든요. 특례 조항. 예. 그래서 이걸 쓰면 무조건 일식으로 내려갑니다. 2년 이상 돼서. 그 학교로 누가 오겠다는 희망 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배치되냐 보시면 여기는 안 적혀있네요. 뒤에 적혀있네. 여기 적혀있네요. 1일 1식 기간에서 근속 경력이 많은 자가 갑니다. 누가 대상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한 1식이 한 20년 있었다 그러면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예. 하여튼 저기 보면 지역 내에서 시군 내에서 가장 경력이 많은 자를
그러니까 누가 희망을 하지 않으면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조순희 쌤의 가슴을 쓸어내리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계속 일식만 했었거든요. 예. 하여튼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 잘 안 써요. 왜냐하면 어디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큰 지역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어디로 갈지 몰라요. 진짜 쉽게 말해서 서부초에 있다가 갑자기 그래 진량으로 가라 해보면 갈 수 있겠냐고. 못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잘 안 써요. 근데 작은 지역은 이걸 많이 써요. 왜냐하면 대상이 누군지 뻔히 보이거든. 예. 하여튼 그렇긴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얘기 드리고 싶은 건데 뭐 이런 특례 조항 이런 게 있다라는 거, 예, 뭐 있습니다. 아, 이 앞서서 그걸 얘기 안 했구나. 휴직 중인 자도 전부에서 제외한다 이런 게 돼 있어요. 예, 다 끝났습니다. 예, 알아야 면장한다고. 사실은 우리가 모르면 안 된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 드렸던 거는 사실은 누가 만들어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투쟁을 통해서 만들어낸 처우고 공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행정실 아들은 이걸 절대 공부 안 합니다. 예전에 경북교육청에 우리 담당하는 공무원이 있거든요. 행정실장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교육할 거라고 책자도 만들고 3일 밤낮을 새웠대요. 그래서 교육하는데 반 이상이 자더래요. 그 사람이 쓰러졌어요. 열이 받아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공무원들이 아무 전혀 관심이 없대요. 열이 받아서 쓰러졌대요. 그렇게 우리한테 하소연을 해요. 뭔 말인지 아시겠죠? 가들은 이렇게 돈을 안 받기 때문에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냥 주는 대로 젖보고 치 아프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냥 당연히 공무원들이 어른이 잘 계산했겠지. 절대 계산 못합니다. 안 합니다. 그냥 줘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계산하는 줄 알아야 된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면서 그래야 우리가 우리를 권리를 찾을 수 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